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안홍준입니다. 오늘 주제는 건물 지을 때 설계는 필수인가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일 가방을 만든다, 아니면 무슨 책상을 만든다, 어떤 제품을 만든다 했을 때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디자이너가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방향을 잡고 회사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생산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그 물건을 제작하는 제작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미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그래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현장이 어디냐? 건설 현장이 현장만 아니고 공장이 현장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현장입니다. 물건을 기획하고 그 기획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걸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런 과정, 그 모든 것들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되냐면 법에서 구분을 해놨어요. 건축사하고 건설사 겸업을 금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계하는 사람하고 건설하는 사람하고 너무 잘한다? 위험한 겁니다. 안 좋은 거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계가 잘못된 걸 시공해서 커버를 해주고 원래 그래요 라고 시공해서 잘못된 걸 설계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원래 그래요. 건물주 모르시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물론 이제 유명한 업체는 이제 앞전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른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도 있고 혹은 몇 년 전에 같이 했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자하고 시공자는 실력을 가지고 겨뤄야 돼요. 어떤 설계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설계자는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시공이 잘못됐다? 그러면 설계자나 시공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시공이 잘못됐으니까 설계자 나는 모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일을 임하는 자세가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고 설계를 갖다가 하지 않고 설계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건설 사람을 만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네,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사가 말 잘 듣는 자기네 지인 건축사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잘합니다라고 소개를 시키겠죠. 그러면 누굴 위한 사람 소개인가요? 건설회사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닌가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 지었던 것들도 마음에 든다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면 듣도 보지도 못한 곳이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네이버에서 그 사람 건축사 이름 딱 검색했을 때 아무 흔적도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건설사에 기생된 건축사 사무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곳은 건축사 면허 없이 일을 하는 곳, 어떤 곳은 면허를 대여를 해주는 곳, 책임감 없이 일하는 곳, 당신이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그냥 난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만 내줄게 하는 곳, 그냥 허가만 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법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 법에서 정해놨어요. 건설사와 건축사무소는 구분되어져야 돼요.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직원이
다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못해요. 법에 그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저희가 설계 시공 다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사기예요. 건설사가 그거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 설계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할 수 있죠. 뭐 자격증 있는 설계자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건설사 입장에서 말 잘 듣는, 누구 위해서 말 잘 들어야 돼? 건물주 위해서 말 잘 들어야 되는데 2대 1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건물주하고 설계자가 한 팀이고 시공자가 2대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위하여? 건물주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왜 건설사하고 시공사가 왜 이렇게 같이 달라붙느냐, 이런 내연의 관계가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서로 잘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잘못했으면 뜯어, 잘못했으면 수정하세요. 저도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소장님이 한 3번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친해요. 일할 때요? 일할 때도 친할까요? 아니요. 일할 때는 안 친해요. 왜? 나의 고객은 건물주고 현장 소장 입장에서 고객은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이쪽에 요구하는 게 있고 달라요. 요구하는 내용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고, 시공하는 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세요? 소장님,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철근 100원 제대로 됐나요?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건물 곡선 이거 제대로 나오나요?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근데 내연을 관계하면 잘하고 계시죠? 네 하고 전화 끊어요. 일을 안 하는 거죠. 현장에서 하루에 한 번씩 사진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건물주분들이 보내주세요. 현장 소장 보내지 말라고 해요. 어떤 부분에 궁금하니까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요구할 때 있어요. 그때만 보내줘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씩 건물주분이 현장에 계실 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현장 소장한테는 요 타이밍에는 철근 배관을 했겠다. 사진 보내주세요. 요 타이밍에는 바닥 배관을 했겠다. 사진 보내주세요. 야, 여기 좀 이상한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나 도면에다 그렇게 명기 안 했어. 당신은 지금 잘못 보고 있어. 가서 수정해, 빨리. 확인해가지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뭐뭐뭐가 설치가 위치가 틀린 것 같다. 저는 사진만 보면 금방 알아. 왜? 내가 설계한 건물이니까.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서 고민 진짜 100번 이상의 고민을 했다 보니까 저 부분만 사진만 딱 봐도 알아요. 왜? 내가 옛날 때 시공자였으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현장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지금 시공을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이유는 좀 시공을 했었고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바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무언가를 보면은 답안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가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게 그만큼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실무적인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그것을 타악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하고 건설회사가 붙어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건설회사가 설계까지 다 하면서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모르고 가십니다. 왜? 플래카드 써 있으니까. 설계 시공 다 하니까 난 편하겠네? 네. 몸은 편한데 머리는 아파. 힘드실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법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그 법을 지키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설계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설계 시공 다 합니다. 네, 그건 나 사기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자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건축사를 먼저 만나세요. 자격증 보여주세요 했을 때 자격증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집에 두고 왔네요. 토끼네. 응? 토끼야. 도망갈 생각부터 안 해. 자격증 보여주세요. 만나면 자격증 보여주세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자격증 보여주세요 하면 전 자격증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혹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국가에서 준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증, 그리고 뭐 명함, 사업자 등록증, 이런 흔적이 있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저는 건설회사하고 우연스레 건설회사가 만나는 경우는 많아요. 왜? 1년에 15개, 많을 땐 20개 하니까. 그것도 비슷한 걸. 근데 건설회사도 거기서 유명해.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또 이런 노트 저런 노트로 해가지고 찾아요. 또 설계자도 그렇게 해서 찾고. 만나다 보니까 2년 전에 일했다? 혹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다. 그럼 저는 건설회사한테 똑같이 이야기해요. 견적 잘 넣어주세요. 하나도 빼짐없이. 하나도 과하지 않게. 내역서에 누락이 있다? 나 그거 싫은 거 알죠? 내역서 정확히 다 기입하세요. 그리고 공사하실 때 누가 오시나요? 현장 소장 누구십니까? 그 회사 현장 소장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회사를 구경하다 보면은 혹은 건설회사 면접을 볼 때 그 회사를 가서 보다 보면 건물도 보다 보면 이 건물 현장 소장은 좀 일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온다? 그러면 뭐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건물주분도 이제 다 보시죠. 건물주분이 먼저 다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근데 일할 때는 여태까지 3번 일했으니까는 좀 봐준다? 아니요. 왜 봐줘야 되는데요? 내 고객이 건설회사인가요? 아니요. 건물주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돼도 뒤돌아서는 건축사들이 있어요. 뒤돌아서지 않는 건축사도 있고요.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니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축사들 많아요. 하물며 저희가 이제 멀리 있는 곳은 저희가 감리를 안 해요. 가까이 있는 데는 하는데 저 멀리 있는 곳에 감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 해도 된다고. 근데 법에 그거 하지 말랬거든요. 불법이거든요. 현장 소장도 알아요. 그거 불법인데 해도 되냐고. 뭐 동네에서 다 하는데 뭐 하세요. 건물주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건물주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거 해도 돼요? 아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왜? 불법이니까. 하고 싶다면 준공 이후에 하세요. 1년 뒤에 하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1년 뒤에 하세요. 왜? 1년 안에 거기 검사로 오니까. 불법 건축물로 걸리니까. 걸리면은 작은 거라면 작은 돈으로 해결이 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옆에서 지키고 바라보는 저나 현장 소장이나 그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리 얘기 듣고 했다? 그러다 걸렸다? 근데 감리가 그러면 뭐 해결의 실마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완전 독박 썼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나 올바른 시공자는 참 보기 좀 그래요. 근데 그때 그 감리 같은 경우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문제 다 해결되어지니까 다 뜯었어요. 해결되어지니까 그때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감리를 선임했을 때 그 소개했던 또 다른 건설사가 있었어요. 와, 그때 보니까 그 건설사 가서 일한 거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 길에 그 집 들려가지고 한번 봤어요. 뭐 음료수 같은 거 사가요. 저도 가서 저 건설사 선정을 하려는데 이 앞전에 있던 건설사 어떠셨냐고. 하자는 잘 봐주십니까? 뭐는 잘 해주십니까? 하자 났을 때 바로 와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물어봐요. 진짜 일을 잘했던 현 건설회사라면 그 건물주가 정말 기분 좋게 이야기해 웃어가면서 했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뭐 와가지고 바로 정리가 됐다. 아니면 그 지금 한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계속 봐주고 있다고. 중간중간 지나가면서 봐준다고. 그런 현장 소장이라면 오케이. 근데 하지 않았는데 뭐 사람을 구해야 된다, 뭐를 구해야 된다, 자재가 아직 안 돼가지고 한 달, 2달 늦어지고 한 달, 2달 늦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 주다 늦어지고 하자 처리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우여곡절 끝에 한 반년 만에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좀 하는데 어디 한 군데는 좀 아직 부족하고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 건설에서 아무리 싸더라도 혹은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안 써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 누가 고통받아요? 건물주가 고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현장 소장 미안한 얘기지만 뭐 연락처도 있고 뭣도 있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왜? 이들이 이 선을 넘어온다? 저는 천해요. 이 선은 친한 거는 여기서 친한 거고 이 선은 윤리적인 프라이드 영역입니다. 윤리적인 건축사는 등록할 때 윤리선언서에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토부에 제출이 됩니다. 이 윤리적인 선을 침범을 받는 순간 혹은 윤리적인 선을 넘어야 먹고 사는 건축사를 만난다? 어우 최악이죠. 누가 피해봐요? 건물주가 피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설계자를 먼저 만나서 당신의 로망이었던 모든 것들을 기획을 다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시공자를 선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싼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건설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내 건물을 잘 시공해줄 적절한 그러면서 올바른 건설사, 올바른 현장 소장을 모셔와서 내 건물 좀 잘 져주세요 하면서 가서 설계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시공자는 그 설명에 대해서 듣고 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정에 대한 것, 스케줄에 대한 것, 장비 투입, 기획 모든 것들을 그때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콘크리트 몇 누배나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가 계산해야지. 계산하는 거 어렵잖아요.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예, 초등학생들도 다 해요. 5학년, 6학년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 거야. 색칠하면서 물량 계산해봐. 다 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계산 못한다? 제가 일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뭐 했니 너는 여태까지 그러면? 예. 현장 소장 교체까지 요구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일을 잘한다? 어떤 일을 잘하느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에 맞는 건설사를 선정을 갖다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에 설계는 벌써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에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든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무조건 첫 번째 만나야 되는 분이 바로 설계자입니다. 건설사부터 만나지 마세요. 사기당하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